자, 일단 합시다. 자,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빠르게 해봅시다. 중복순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놀고 싶다. 꺼내면서 놀아야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제 쌤도 잘 몰라. 하여튼 옛날에 쌤들이 이 친구를 이제 가포순이라고 불렀어. 쌤은 이제 나는 옛날 사람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가포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갓이스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포순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쌤도 뭐 그냥 길게 말할 때도 있고요. 네, 생각나면 가포순 썼다가 같은 거 있는 순열을 했다가 뭐더라 합니다. 자,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의미가 뭐냐? 뭐지?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이제 p개, q개 그리고 r개 있을 때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것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고 그 방법의 수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B가 있다고 하자. 저기 A는 구별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럼 저걸 배열하면 몇 가지일까? 네 가지잖아. AA, BA, BAA, BAA 맞지? 오케이. 근데 이제 저거를 우리가 4개일 때는 그냥 저렇게 세볼만 한데 개수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AAB라고 배열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른 걸로 간주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A1, A2, A3라고 넘버링을 붙여서 저들이 이제 다른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다른 문자를 배열한 방법의 수는 그냥 4팩이잖아, 맞지? 전체 4팩인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친구나 뭐 입장에서는 이 4개를 배열할 때 요 3개가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2개가 4팩에서는 서로 다른 걸로 간주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서로 같은 걸로 생각된단 말이야. 그럼 저렇게 서로 같은 걸로 간주되는 것의 개수가 항상 일정하다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나눠주면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된다고 했잖아. 중복이 제거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 3개를 배열하면 했을 때 똑같이 되는 경우가 요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요 6가지가 저 AAB를 배열하는 것 중에서 전부 다 같은 걸로 취급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래 배열하는 방법은 실제로 계산하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온다. 근데 매번 직접 세는 방식으로 4가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반드시 곤란함이 생길 테니까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걸 통해서 경우의 수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생각해봐. 우리 지금까지 경우의 수 구할 때 전부 다 뭐였지? 출발이? 여기가 달라. 서로 다른 n개에서가 시작이 항상.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순열도 조합도 중복 순열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쩌고 이렇게 시작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같은 게 있게 된 거지.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라고? 모두 다 다를 때를 잘 알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해버리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저 중에서 우리가 이 AAB 꼴로 배열된 건 지금 한 번만 세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한 번만 세야 되는 게 총 몇 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A1, A2, A3에다가 다 넘버링을 붙인 다음에 걔네들 다 배열해 받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몇 개를 배열하는 거지 지금? A1, A2, A3 3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원래 몇 가지야? 3패까지.
여섯 가지 나가는 거예요. 다 써본 거지 지금. 이렇게 같은 게 몇 개씩 생긴다고? 내가 AA, BA 하더라도 같은 게 6개 생길 거고 AB, AA 하더라도 같은 게 6개 생길 거야. 모두 다 6개씩 생기니까. 다시 말해서 3팩개씩 생기니까 어떻게 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결과가 얼마가 되나? 똑같이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름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저걸 내가 4팩이라고 하고 이 4개를 배열할 때 이 3개를 순서 있게 배열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 순서를 날리고 싶어. 뭐 하면 된다고 했지? 저 3개를 배열한 방식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순서 해석이라는 얘기야. 순서를 내가 부여했다면 그 배열한 방식으로 나눠주면 순서가 사라진다. 오케이? 그래서 3팩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이건 아까 이제 중복의 제거 관점에서 설명한 거고 얘는 순서 해석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야.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편하게 받아들여진 걸 하면 돼.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한 거니까. 내가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걸 하면 돼. 물론 이럴 수 있지. 누가 안 되는 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골라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만약 A, B, B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결국은 이걸 배열하는 것에 더해서 이걸 배열하는 방법만큼도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얘를 1, 2라고 잡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A 그다음에 B2, B1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경우와 이 경우도 또 같은 게 생길 거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 배열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3개를 배열하는 그 경우로 나눠준 것에 더해서 이 B1, B2를 배열하는 것도 같이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열하게 되면 5팩 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A를 배열하면 생기는 같은 걸로 간주되는 게 3팩개가 있는 거고 BB를 같은 걸로 간주하고 생각해서 배열한 게 이제 또 2팩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약간 이상한데 근데 잠깐만. 다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 한번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약간 꼬여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 다시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순서 해석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5개로 보고 배열하면 5팩까지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가 그러니까 A 사이에는 서로 순서가 없는데 이걸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고 배열했으니까 순서가 생겼잖아. 그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선 저 3개를 배열한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얘도 이거에서 순서가 생겼잖아.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순서를 없애는 방법이 일단 이건 거지.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중복의 제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전체를 다 다른 걸로 배열하게 되면 보고 배열하면 5팩까지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이 AA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말이 약간 뽑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AA, BB랑 이때 내가 얘를 A1, A2 원래는 한 번에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이 약간 꼬여서 그냥 다 단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요 경우랑 같은 게 몇 개 생기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요렇게 A가 3개가 앞에 있고 B가 2개가 뒤에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가 몇 개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같은 것이 생기고 그 각각에 대해서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같은 게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 생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2가지가 또 생기겠지.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한 것만큼 같은 게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게 이제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되면 그냥 그 두 종류를 각각 배열하는 경우일수록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사실 결론은 진짜 간단한데 그거를 어떻게 납득시키냐의 문제거든. 그리고 사실은 다 쓴대.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쌤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때 이것들에 대해서 같은 게 또 몇 개씩 생기지? B1과 B2를 바꾼 것만큼 생기는 거야. 이거는 몇 개 생겼지 지금? 300개 생겼잖아, 맞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2배씩 생긴 거야. 왜 2배 생겼지? B1, B2를 배열하는 방법만큼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A와 B의 그러니까 A 3개와 B 2개를 배열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게 몇 개가 생긴다. A를 배열하는 방법수 곱하기 B를 배열하는 방법수만큼 생긴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걸 나눠주게 되면 서로 다른 것들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약간 이런 거지. 가끔 하는데 새우깡이랑 또 뭐 있지? 맛있는 거. 뭐 생각이 안 난다. 꼬북이 나오는 게 뭐지? 꼬북칩? 꼬북칩이야 그게. 그거 말고 꼬북이 나오는 왜 이름이 입에 안 붙지? 어쨌든 이거랑 쌤이 좋아하는 꽃게랑이랑 이게 4개가 있고 이게 4개가 있고 이게 4개가 있어. 그럼 과자는 몇 종류가 있는 거지? 3종류 있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있지만 그냥 이거를 총 12개 중에서 같은 게 몇 개씩 있어서 모두 다 4개씩 있어서 나누기 4를 하면 서로 다른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눗셈 의미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모두 다 4개씩 있대. 그럼 나누기 4를 하면 서로 다른 종류만 남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좀 단순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뭐지? 이걸 배열하는 것 중에 같은 게 모두 6 곱하기 2만큼 생겨. 그럼 전체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 6 곱하기 2를 나눠주게 되면 서로 다른 것만 남겠지 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나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왜 6 곱하기 2로 나누느냐, 다시 말해 300 곱하기 200로 나누느냐. 같은 걸로 간주되는 게 이거 3개를 배열하는 6가지와 이거 2개를 배열하는 2가지만큼 계속 같은 게 생길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300 곱하기 200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사실 지금 쌤의 생각은 나만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쌤이 원래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그림을 그대로 전달을 하지 못해서 약간의 그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너희들이 적당히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사실 제가 아예 없거든. 이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괜히 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 나눗셈이라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까? 뭐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고 그다음에 C가 1개 있대. 이 친구를 배열한 방법을 쓰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지? 3팩, 2팩, 사실 1팩을 써도 괜찮아. 써도 괜찮은데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그리고 6팩 이렇게 쓰면 경우의 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일반에서 쓰게 되면 이제 P팩 곱하기 Q팩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R팩 분의 N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더하기 땡땡땡 R은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이제 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순서가 정해진 순절인데, 순서가 정해진 순절. 이 친구를 이제 순정순이라고 부릅니다. 가포순이랑 이제 순정순이랑 세트로 이야기하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이제 크게 풀이가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포순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조합을 쓰는 겁니다. 거기 예를 하나 적어놨을 건데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열할 때 SPA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대. S와 P와 A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건 거지. 첫 번째 방법은 이 S와 P와 A를 모두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오케이? 모두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지? 같은 게 3개고 다른 게 3개 있으니까 300분의 600이 그냥 답인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저기 분홍색 동그라미 친 친구를 이렇게 채웠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 CX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지 뭐. 그럼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여기에 누가 S가, 여기에 누가 P가, 여기 누가 A가 들어.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S와 P와 A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다시 이제 S, P, A, C, X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S가 P보다 앞에, P가 A보다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같은 걸로 간주하고 그냥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같은 것 자리에 저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배열하는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서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같은 걸로 간주하고 배열하는 방법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 컨셉은 이제 조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이제 풀던 방식이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문자 6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S와 P가 P와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골라 이렇게. 골라. 이제 6자리 중 3자리를 고르는 거지. 그럼 이제 3자리에 벌써 SPA 들어갔을 거 아니야. 남은 3자리에 남은 3개의 문자를 배열해서 집어넣는 거.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조합을 이용한 풀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계 10정리에 보면 우리 조합은 뭐로 고쳐 쓸 수 있었지? 그 순열로 고쳐 아니 그 팩토리얼 계승으로 고쳐 쓸 수 있었잖아, 맞지? 고쳐 쓰면 이 식이랑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제 순정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최단 경로는 조금만 이따 할게. 봅시다. 첫 번째 필수의 6번은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좀 더 스펠링이 헷갈리던데 이거. O 8 5 하나. 오 맞게 썼군요. 자 이때 양 끝에 O를 나열한대. 그럼 이제 O가 총 몇 개 있으니까? O가 총 3개 있으니까 일단은 양 끝에 이제 O를 위한 자리를 채워놓고 이제 남은 O 이 2개 뭘 넣어도 상관없어. 서로 같은 거니까. 남은 걸 배열할 건데 P랑 M이랑 R이랑 R이랑 O랑 W 몇 개야? 6개? 6개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지? M 2개만 같은 거잖아, 맞지? 아니네, R 2개만 같은 거네. 그러면 200분의 2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같은 게 2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H R E E N E N T.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좋은 접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자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G R M N O 그럼 이가 3개인가? M N M N T 이렇게 쓰면 되겠다. 왜? 3개 지금 쓰셨는데 왜 하나 또 쓰시나요? 아 하나 더 있어. 이미 원래 3개 썼었구나. 그럴 수 있지. 이걸 A로 봤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지. 오케이. 자 그때 이제 모음끼리 이웃하게 배열하래. 그럼 모음을 뭐하라고?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다르니까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6개 배열하 6개 600 배열하고 그 다음에 요거 4개를 재배열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 같은 게 3개니까 300분의 400 이렇게 써주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갑시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는 그냥 300분의 5팩이라서 이거는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게 3개 있어서. 자, 두 번째로 봅시다. 0, 1, 1, 2, 2, 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나왔어. 얘는 좀 고민되는데. 일단 그냥 6개를 배열하려면 이제 최고자리 0이 가면 안 되잖아.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방 1은 경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방 2는 그 예외를 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자리에 이제 1이 오는 경우와 최고자리 2가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지. 오케이. 최고자리 1이 오면 나머지 이제 5개를 배열하는데 여기 1을 썼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같은 게 3개밖에 없잖아. 지금 300분의 50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자리가 2가 되면 이제 2를 하나 썼으니까 같은 게 2개 있을 거 아니야. 지금 200분의 5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각각 구해서 더한다의 컨셉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럼 괜찮아? 네. 자, 이제 전체에서 예외를 빼는 방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전체를 그냥 6개 변해. 300, 200, 300분가 낫겠다. 600 하고 그 중에서 맨 앞에 0만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자고. 그러니까 최고 앞에 0이 오는 경우니까 0,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아니지. 같은 게 2개, 3개 있으니까 200, 300분의 5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이제 1, 1, 1, 2, 1, 1, 1, 2 중에서 이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맞지? 경우를 2개로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1이 3개인 경우와 1이 2개인 경우로 나눌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요거 풀게 되면 300분의 4팩이 될 거고 요거 풀게 되면 2팩 200분의 4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구해서 더한다로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12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4개를 뽑아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뽑힌 것 중에서 같은 게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하는 경우 수가 달라지니까 그냥 이제 한 번에 뽑아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경우를 나눠서 각각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30번 한번 풀어볼래? 그러니까 눌러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이제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3의 배수가 되는 뭐지? 숫자들의 조합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부터 찾아야 돼. 4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개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1, 1, 2이니까 합이 6이 되는 게 제일 작을 거야. 합이 제일 큰 거는 3 2개, 2 2개 들어가는 거라서 얼마야? 10이 최대일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누구누구가 있어? 6과 9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6과 9가 있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합이 6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 합이 9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제일 작은 것들을 긁어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밖에 없겠지. 합이 9가 되는 건 아마 이제 최고로 큰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 이제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큰 거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게 좋거든. 큰 거 3, 3을 넣는 경우는 3 더하기 3을 넣었으면 2 더하기 1밖에 안 되겠는데 어차피. 그 다음에 3을 한 개만 넣게 되면 나머지를 더해서 6이 돼야 되거든. 나머지 3개를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2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아니야?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같은 거 있는 거 이제 배열해서 풀면 되겠지. 괜찮니? 현웅 씨 질문 있어? 너무 졸려? 내가 봤을 때 지금 민규 쌤 강의실이 엄청 더울 것 같은 느낌상. 왜 안 끄지? 내가 끄고 올게. 꺼도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이게 그 히터를 틀면 따뜻한 게 아니고 약간 더워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졸리고 약간 아늑한 느낌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졸리더라고. 그럼 괜찮아?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경우 나누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경우 잘 나누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서 좀 경험을 많이 하고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8번은 사실 괜찮고 거기 33번 볼게요. 33번. 8번은 쌤이 아까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H A P P I N E S S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래. 얘는 생각보다 애매하네. I가 되고 E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H, P, P, N, S, S인가?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둘, 셋, 아홉 개밖에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지금 이미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게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 배열하고 그냥 곱하면 돼. 요거는 서로 다른 세 개니까 3팩을 하고 여기는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 2팩 분에 2팩 이렇게 하면 되는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니?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그냥 만족시켜버렸잖아, 맞지? 그냥 간단하게 풀립니다. 하고 있어. 약간 걱정이 돼서. 다른 연우도 그렇고 연우랑 가은이는 쌤이랑 수업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의 그 걱정이 있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 같지. 아니야. 모른다고 하면 되지. 자, 뭐 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약간 상용구야, 상용구.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일단 합시다. 자,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게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 여기서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가 이 파트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특히 내신에서는 의미 있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 이제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교육 과정에 원순열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원순열이 진도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었었는데 쌤이 오늘 시간 계산이 좀 잘 안 맞는 것도 원순열이 없어진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원순열 그 주제 하나만으로 보통 한 2시간씩 설명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체감상 이렇게 빨리 진도 끝난다고 이런 느낌 좀 있어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면 반대급부로 다른 것에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지켜야 되잖아, 맞지? 원순열이 많이 어려웠어. 약간 이런 거 있거든. 정육면체 색칠하기. 근데 회전하여 겹쳐 같은 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노란색 칠한 거랑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노란색 칠한 거랑 같아. 얘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복잡했거든. 그래서 없어진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왜냐면 그게 뭐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거 별개로 이제 얘가 어렵게 나오는 주제였는데 실제로 정다면체 색칠하기가 어려운 주제였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다른 데서 우리가 이렇게 반작용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었지. 그래서 최단 경로는 원래 어렵게 내기 좋은데 적당히 내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미 최단 경로를 1학년 때 한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조합으로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조합 말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사실은 풀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5칸 맞지? 사실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지. 자, 여기가 A고요. 여기서 B로 가는데 이제 최단 경로라는 말은 이제 가장 짧은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제 위로 가거나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물론 세 가지라고 해도 좋긴 한데 결국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포순이랑 조합은 개념적으로 사실 겹칩니다. 조금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조합이 가포순을 먹습니다. 기호가 바뀌어요. 조합 기호가 지금 우리는 이제 뭐 OC 이런 식으로 쓰잖아. 나중에 OE 이렇게 써. 너희 대학교를 가면 있지? 자, 지금 가면 저렇게 쓸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2, 33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333, 뭐 44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쓰더라고. 8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2개, 3개, 2개 이렇게 선택하는 뜻으로 저렇게 해석해서 계산은 똑같이 가포순처럼 2팩, 3팩, 2팩, 7팩 이렇게 계산해. 있더라고는 아니고 쌤도 사실 표기를 했습니다. 쌤이 대학교 때 통계학만 3개. 그때는 대학교 때 확률 통계를 이제 같이 듣거든요. 확통을 3개나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개나 들었는데 자, 여튼 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사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고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꺼려하는 뭔지 모르겠다. 취향에 따라서 어쨌든 합의 법칙 이제 노가다 소리가 있는 거지. 111 써서 하는 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언제 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111 써서 하는 거. 근데 저는 중3 겨울방학에 좀 뭐? 중학교 안 했어? 어? 쌤은 초등학교 때 했는데. 아, 세월이.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왼쪽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번 가고 위로 4번 가면 결국 A에서 B로 도착하게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든 배열하게 되면 무조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게 되는 거지. 결국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무슨 상황이야? 같은 게 몇 개 있어? 5개, 4개 있잖아. 그래서 5팩, 4팩분의 9팩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조합은 뭐지? 조합은 그냥 이제 9개의 자리가 있는데 9개의 자리 중에 요게 들어갈 자리 5개를 고른다. 그럼 95가 되는 거잖아, 맞지? 나머지 4자리 어차피 이걸로 채워질 거니까 95가 이제 사실 얘랑 똑같은 계산이야.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포순이나 조합이랑 어차피 똑같고 사실 사고가 더 편한 쪽은 가포순이긴 해서 이제 가포순으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구성이 돼 있어. 보통 이제 그 뭐지? 조합은 할 수 있다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해.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한 5년 동안 3문제 나왔나 그럴걸? 거의 안 나옵니다.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많이 나오겠지만 합의 법칙은 이제 해봅시다. 나 할 줄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 쓸 거거든. 근데 이때 이 111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요 점에 A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 길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 길을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이제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에 오는 방법도 몇 가지 있지? 한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점에 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해서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에 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지? 이 점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와서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 와서 그 이어서 그대로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 오는 것밖에 없어서 1 곱하기 1이 돼서 그냥 한 가지야.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또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2가 되어서 세 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괜찮나? 쌤이 한 말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요 점까지 두 가지 방법 왔잖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건 한 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 각각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말이 이상하다. 지금 말은 좀 애매해. 사실은 쌤이 그냥 2 곱하기 1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잘 이해할지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작용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합시다. 일단 이렇게 가는 경로가 이렇게 와서 한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경로로 오게 되는 건 이렇게 와서 한 가지, 이렇게 와서 한 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서 1 더하기 2가 되어서 3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결국 이 경로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였다는 얘기야? 세 가지였다는 얘기지. 이 점을 거쳐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경로로 올 수 있는 건 아까와 같은 일 여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경로로 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럼 이 1이랑 3이랑 더해서 여기가 네 가지가 된다는 거지. 괜찮니? 저걸 반복하는 겁니다. 다 하면 그냥 똑같이 나와. 조금 이제 진행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2가 되고, 이거 다음에 3이 되고, 이거 다음에 4가 되고, 이거 다음에 5가 되고, 이렇게 다음에 5가 되고, 이렇게 다음에 9가 되고, 여기는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지. 14가 되고. 어? 저기 3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초록색으로 잊어버리신 데가 3. 아 근데 우리가 네? 많이 고맙다. 내가 저걸로 계산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거 맞지? 계산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 진짜. 잠깐 어쨌든 여기가 3, 4, 5, 6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쩐지 어쨌든 5, 4, 9가 될 거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숫자가 대칭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6. 그 위에 줄도 바꿔. 자, 약간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도 그러면 15가 되네. 그치? 이거 약간 바보 같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 아까 5로 풀 수 있다고 했지? 조합으로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조합의 수가 나와야 되거든. 조합의 수는 우리가 이제 아는 숫자들 있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닌 게 나와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네. 일단 여기가 21일 거고요. 여기가 35일 거고요. 여기가 35일 겁니다. 여기가 70이 될 거고, 56이 될 거고, 126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 계산하면 126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 방법이 사실은 많이 중요해서 약간 그렇게 있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다가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풀라고 내면서 너무 복잡하게 내버리면 그냥 녹아다는 게 더 빨라.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저 풀이는 반드시 숙달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특정한 점을 지나는 경우와 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도 어려워지는 방식이 엄청 다양하거든. 그림도 희한하게 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P라는 점을 이제 지나는 경우와 지나지 않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냥 A에서 P로 가서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때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뭐 하는데 결국은 곱하기 하는 얘기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연속적 상황이잖아, 맞지? 네? 자, 뭔가 내가 실수했을 때 보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가지고 당황했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200분의 300, 혹은 200, 100분의 30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하게 되면 얘는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이제 안 되는 거 예외를 빼겠지. 그럼 전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500, 400분의 900이니까
빼기 이 친구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중력은 세 번째거든.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있고 호수 못 하여튼 앞뒤에 호수 뭐든 어쨌든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 다르게 근데 그려버려서 그냥 할게. 자,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저 친구를 지날 수 없대. 그때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장애물을 넣거나 뭔가 조건을 걸 때 진짜 복잡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세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 거기 쌤이 이제 타이틀로 이제 뭐 바리케이트 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놨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논리는 저거랑 다르지만 합의 법칙이거든. 경우를 쪼갤 겁니다. 경우를 쪼개는데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 진행 방향을 수직으로 직선을 일단 하나 긋는 느낌,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 느낌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표시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선택한 점을 2번 지나는 일이 없이 그 바리케이트를 그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 점 중 어떤 한 점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PQR 이 세 점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갈 수가 없지. 맞지? 그리고 PQR 3개 중에 2개의 점을 지나는 일이 있어 없어? 그리고 PQR을 지나는 경우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쪼개는 거니까 합의 법칙의 아이디어가 뭐였지? 겹치지 않도록. 오케이? 그리고 다음엔 전부 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쪼개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점들을 지나지 않고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케이스를 커버한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진 않잖아. 2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겹치지 않도록 쪼개진 거지. 당연히 문제가 어려지면 어떻게 하겠어? 결국은 겹쳐질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내기도 해. 그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렇게. 자, 일단 해봅시다. 얘는 APB, 그 다음에 AQB, ARB, 얘네들을 이제 구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어. AP는 한 칸, 네 칸이라서 4팩분의 5팩이 될 거고, P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야. AQB는 4칸, 5칸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ARB는 그냥 7팩 1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제 이거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뭐 좌회전은 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까지 가야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몇 쪽으로 가냐면 27쪽 갑시다. 27쪽. 자, 27쪽은 그냥 이제 쌤이 했던 거랑 그냥 대동소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10번도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수직인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반드시 지나가 있는 점들 체크하고 경우 나서 성실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왕 그렇게 한 김에 거기 4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과하게 이제 더럽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얘는 뭐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하나씩 세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 몇 칸이야? 7칸? 5칸?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호수가 희한하게 생겼다. 호수는 파란색으로 그래요. 있겠지. 호수.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괜찮지? 네. 그림이 조금 다르면 이제 다른 풀이가 나올 수 있겠는데 대충 비슷한 것 같아. 포인트만 같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데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제 진행 방향이 이번에는 A에서 요 점을 찍고, 요 점이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겠지. 요 점을 찍고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점을 거쳐가려면 무조건 이 점을 거쳐가야 되고, 사실 이제 이 점의 의미가 줄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이 점을 무조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선분을 무조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요 선분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선분이 되고요. 요 선분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선분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내가 P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Q점이라고 잡게 되면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근데 P에서 여기를 이제 R이라고 잡고 여기를 S라고 잡게 되면 조금 고민이 생기는 게 S에서 Q로 가는 건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요 점을 거쳐가는 경우 하나만 예외거든. 그래서 S에서 Q로 갈 때는 그냥 2팩 2팩분의 4팩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어차피 S에서 Q로 갈 때 뭐 직접 세도 금방 세. 어차피 5개밖에 안 돼. 한번 세면 되지. 근데 이제 요 점을 거쳐가는 경우만 S에서 Q로 가는 모든 경우 중에서 안 되는 거니까 저거 한 개만 빼주면 되지. 저렇게 뺄셈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P에서 R로 갈 때는 이제 못 가는 점이 이제 2개나 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일단 않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우도 땡큐하군요. 일단 뭐 이제 제일 기본은 다 세면 돼, 알지? 일일이 해서 세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을 체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거치면 될까? 오, 괜찮겠군요.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그럼 저 두 점 중 한 점을 거치고 거치지 않고 R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경우가 커버되고 이제 계산도 각각 편하고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P에서 R로 가는 경우는 PCR과 PCD를 더하면 되겠지. 뭐야? 이거 봐. 시사 실수. D에서 이렇게 더하면 돼. PCR은 뭐지? 그냥 3팩분의 4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되겠지. 3팩분의 4팩이고 한 가지가 될 거고. PDR은 2팩 2팩분의 4팩이 될 거고 그리고 D에서 R로 가니까 뭐 저건 그냥 두 가지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풀었으면 이런 거지. 결국 A에서 P로 가서 P에서 R로 가서 R에서 S로 가서 S에서 Q로 가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P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S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럼 P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가 4 더하기 또 계산해서 4를 쓴 겁니다. 여기는 6이거든. 6이 10이니까 12가 되겠지. 곱하기 S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여기가 6이거든. 6이랑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과한 거지 사실은. 물론 이제 시험에 과한 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 않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직접 세는 게 어쩔 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P에서 R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그때 시험장에서 마음이 바빠서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1, 1, 1, 1, 1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 둘이 다음에 2가 될 거고 요거 둘이 다음에 3이 될 거고 요거 둘이 다음에 3이 되고 둘이 다음에 4가 될 겁니다. 3, 3은 6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런 거 잘해야 돼. 여기는 이 경우가 없잖아. 지금. 여기 6인 거야. 4, 6, 10인 거고 요거 둘이 다음에 1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16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요거는 16 계산하고 요거는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빼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한번 그 뭐지 가푸선 썼다고 해서 계속 가푸선 써야 되는 거 아니고 한번 하부 법칙 썼다고 해서 계속 하부 법칙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부는 그냥 하부 법칙 하고 1부는 가푸선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섞어서 잘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풀면 돼. 대신에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하부 법칙은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수학 실력이 느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푸선을 잘 쓰는 게 좋긴 하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 이걸 풀기만 하면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실력을 늘려놔야 풀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그 51번은 사실 이제 아마 국어 능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52번 보겠습니다. 52번 기록하는 김에. 만약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저걸 하기 전에 그냥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해봅시다. 오,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그냥 전부 다를 그린 거야. 일단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일까를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A에서 B로 최단 거리를 가려면 몇 가지 방향이 가능한 거지. 아까 이 문제에서는 이거랑 이것만 된다고 했잖아, 맞지? 이번에 몇 가지 가능하지?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착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다음 위로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세 가지. 괜찮니? 저 세 개를 배열하면 저기다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이 몇 개인지를 세보니까 얘가 두 개인 거고, 얘가 두 개인 거고, 얘가 한 개인 거지. 이렇게. 그럼 도착하는 거잖아. 결국 얘도 2팩 2팩분의 5팩 하면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한 칸 늘어났다고 해서 뭐 더 어려워져 그런 거 아니니?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이제 약간 사기꾼 같아서 방금은 어쨌든 이제 엄청 어려워지진 않는다. 같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유림이 이해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한번 처리해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있지? 자, 뭐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진 않아서 매우 지저분한데. 자, 뭐 괜찮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나? 자, 됐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무시할 걸 줍니다. 자, 여쭤봅시다. 오케이. 자, A에서 B로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되지? 근데 직접 세도 됩니다, 맞지? 직접 세도 됩니다. 별건데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면 돼. 왜냐면 이미 몇 가지였어. 여기 요거 계산하면 30까지 나오거든. 30쯤이야. 계산하면 되지. 30보다 더 적을 거 아니야. 저기 못 지나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만 1 표시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갈 수 있는 건 이 경로와 이 경로가 있잖아. 그럼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는 이 경로와 이 경로가 있잖아.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도 이 경로와 이 경로 있잖아. 두 개. 여기 오는 건 이 경로와 이 경로가 있으니까 세 개. 여기 오는 건 이 경로와 이 경로가 있으니까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요렇게 올라오는 것과 요렇게 올라오는 것, 요렇게 하는 것 총 세 가지가 있어. 그럼 6이 되겠고 6.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이 경로, 이 경로, 이 경로가 있는 거지. 그럼 12가 되겠다. 여기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어. 여기 두 가지야. 여기 오는 건 이렇게랑 이렇게랑이라서 8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는 건 요 두 가지와 여기 두 가지였지. 여기 세 가지니까 5가지가 되겠다.
여기는 8, 12호가 되어서 이제 25가 됩니다. 괜찮지? 근데 쉽지 않다. 방금 느꼈다. 쌤도 설명하면서 이렇게야 나도 헷갈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정도로 생각합시다. 가능은 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입체에서는 그 중복,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점들을 하나씩만 딱 지나게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하진 않아서 계산이 편할지 고민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그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진행 방향을 막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평면을 막는 느낌이야. 어떤 점을 잡으면 좋을까? 오, 근데 되게 불편한데요? 쌤이 지금 떠오른 건 이 점이랑 그다음에 이 점이랑 막는데 이 세 점으로 커버가 안 되는 점들이 있거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평면을 이렇게 잘라버린 느낌이야. 한 평면을 다 막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을 막아버린 거지. 이렇게. 좀 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네 점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갈 수 있어 없어? 잠깐만, 근데 쌤이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 할게 알았지? 약간 지금 표정들이 믿음직하지 않아서. 원래는 이제 저걸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지? 이 점을 살리고 그냥 빼버렸잖아, 맞지? 예외만 빼버리고 그게 훨씬 쉬워. 왜냐하면 공식이 있는 풀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봐야 사실 확통해서 늘거든. 그래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고, 더 쉬운 풀이는 이제 저렇게 그 어떤 특정한 모서리가 사라지게 되면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서리를 살려서 공식 쓰고 저걸 지나가는 경우를 다 빼버리는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어려워. 어쨌든 이 점을 내가 C라고 하고 이 점을 D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예외를 뺄 거야. 근데 예외를 생각하는 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거든. 어떤 예외가 있지? 저기 C와 D를 지나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C만 지나는 예외도 있을 거고 D만 지나는 예외도 있을 거야. C, D를 둘 다 지나는 예외도 있는 거지. 험난한데? 근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쉬워. 분홍색보다는. 왜냐면 분홍색은 내가 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 사실. 쌤도 고민을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 방식이 안정적이야. 오케이? 그리고 쌤 방금 말을 했잖아. 어떻게 해야겠지? C만 지나거나 D만 지나거나 CD 둘 다 지나거나. 근데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포제로 풀게 되면 그냥 C를 지나는 모든 경우 더하기 D를 지나는 모든 경우에서 CD를 모두 지나는 경우 빼버리게 되면 예외가 딱 중복되지 않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제가 많이 중요해 엄청.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가능하나? 힘내. 힘내야 돼. 자, 봅시다. 우리가 C를 지나는 사건을 그냥 C라고 합시다. D를 지나는 사건을 D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원하냐면 C를 지나거나 D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해? C를 지나는 경우 더하기 D를 지나는 경우 빼기 둘 다 지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실은. 괜찮아? 오케이. 그럼 C를 지나는 경우 구해보자. 일단 전체부터 먼저. 아까 전체는 뭐지? 아 이미 해나? 아 이거 30. 아까 전체 해놓은 거잖아. 이게 30이야. 자 그럼 이제 C를 지나는 경우를 해봅시다. C를 지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그냥 2팩 1팩이야. 2팩 1팩분의 3팩인 거지. 이게 NC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A에서 C로 갔어.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 결국 한 가지. C에서 B로 갔어. 그러면 요 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두 칸 한 칸이잖아. 2팩분의 3팩이 되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야 돼. 알았지? 안 괜찮다고 해야 돼.
이런 표정 원래 한 거 아니에요? 유림이한테 아직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표정인데 미안하다. 오케이 또 보자. 자 봅시다. 그 다음 이제 A에서 D로 가서 B로 가는 거야. 뭐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두 칸 한 칸. 그러니까 두 칸 한 칸이니까 여기 똑같이 200분의 300 맞지?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끝이야. 괜찮니? 자 빼기 어떻게? C와 D를 모두 지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A에서 C,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는 좀 복잡한데 계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맞지? 아까 답이 얼마나 났지? 25? 얘 계산은 3이고 얘 계산은 3이고 맞지? 똑같이 딱 나왔어. 괜찮니? 약간 불안했지? 근데 뭐 맞게 풀었으니까 사실 쌤이 불안했던 건 직접 셀 때 혹시 내가 빠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긴 했었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인간적인 실수가 가진 거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약간 쌤도 의욕이 꺾이긴 하는데 자, 요 점을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이제 이거를 다시 이거를 배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배열하는 게 3패까지. 그리고 이 점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패까지라서 그냥 곱하기 2라고 쓰겠습니다. 3, 6, 12가 나오겠군요. 두 번째, 2번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A에서 2번 점을 거쳐가야 되니까 한 칸, 두 칸이라서 2팩분의 3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냥 곱하기 2라고 씁시다. 6가지가 될 겁니다. 3번 점을 거쳐가는 경우는 이제 A에서 저렇게 가는 게 아까하고 똑같이 2팩분의 3팩이 될 거고 B로 직통으로 가야 되니까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4번 점을 거쳐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두 가지, 그 2팩분의 3팩까지인 게 똑같고 4번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또 두 가지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가지. 그래서 6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2, 27? 중복이 생기나? 시, 27 맞지? 잠깐만. 그 2번 점 지날 때 저기 맨 뒤에 사각형이 없으니까 저 2번 점까지 가는 게 난 이거 있다고 생각하고 풀었구나. 오, 고마워. 경우를 잘못 나눈 줄 알았는데 끔찍해요.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네. 이거 크기네. 맞지? A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저걸 쌤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로 썼지. 그래서 문제 고마워. 약간 이렇게 생명까지는 아닌 거 하여튼 조금 어린. 고마워. 자, 그래서 이제 딱 맞습니다. 자, 저렇게 풀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제일 좋지. 두 번째 풀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빠진 게 생기면 이렇게 빠진 게 생기면 한 군데 빠진 게 생기는 정도는 여기는 물론 두 군데긴 하지만 살려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지금 안 나올 것 같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43번 한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냥 바로 이어서 중복조합 개념 소개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43번 봅시다. 그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남김없이 나눠준대. A, B, C 3명의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5개를 나눠준대. 그 다음에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자. 사탕 받지 못하는 학생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게 보통은 쉬워지긴 합니다. 가조건에서 A는 적어도 하나. A는 적어도 하나. 그 다음 나에서 B는 2개야. B는 2개야. 근데 지금 조건이 간단한 것 같아?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 간단하지 않습니다. 쌤 비주얼로. 그러면 이제 그냥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얘는 적어도 하나니까 5개고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1개, 2개, 3개, 4개, 5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얘는 0개, 1개, 2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더 편해? 당연히 B를 기준으로 경우를 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보다 얘는 0개, 1개, 2개니까 훨씬 더 간단하잖아,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B를 기준으로 B가 0개, 1개, 그리고 2개 받는 경우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B가 0개를 받았다고 하자. 남은 A와 C 두 명이 사탕을 나눠 가지는데 A가 적어도 하나 조건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탕 첫 번째 사탕을 가지고 A 받을래 C 받을래 하면 되지. 두 번째 사탕 가지고 A 받을래 C 받을래. 그럼 몇 번? 두 가지씩을 5번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모두 다 C에게 줘버리면 돼, 안 돼? 그것만 빼고 다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B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영어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개짜리 봅시다.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어떻게 하지? 한 개짜리? 일단 B한테 한 개를 먼저 줘야 돼.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B한테 주자. 이제 남은 게 4개고 이 4개를 아까 위에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A 받을래, C 받을래, A 받을래, C 받을래 이걸 이제 4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두 다 C한테 줘버리면 안 되니까 한 가지를 빼주는 거지. 2의 4제곱 빼기 1. 똑같은 패턴을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2개도 어차피 B한테 갈 2개를 보는 거잖아, 맞지? 그럼 B한테 야 빨간 거 받고 파란 거 받아, 파란 거 받고 빨간 거 받아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B한테 줄 사탕 2개를 뽑기만 하는 거. 그리고 남은 건 2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남은 3개의 사탕을 A와 C한테 나눠주는데 모두 다 C한테 주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정리해. 다. 결국 이제 경우를 잘 나눠서 푸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순열 파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쌤도 약간 계산했던 것보다 수업이 약간 느슨하게 진행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